C샵의 디자인 패턴 중에 어댑터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댑터는 구조적 패턴의 한 유형이고요. 구조적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객체와 클래스를 더 큰 구조로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댑터는 이제 호환되지 않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객체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디자인 패턴입니다. 여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Your Existing System Adapter Vendor Class라고 되어 있죠. Your Existing System이 기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댑터가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벤더 클래스하고 연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브릿지라는 디자인 패턴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조적 패턴에서 이 어댑터가 하는 일은 이전의 인터페이스, 여기는 세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인터페이스, 여기는 반원,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어댑터가 중간에서 프락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프락시 또는 브릿지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될 때마다 어댑터를 추가하면서 이전 우리가 가지고 있던 existing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해서 새로운 클래스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계속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간단히 UML로 한번 보자면 이 타겟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 어댑터가 이 타겟 인터페이스, 여기서는 Your Existing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댑티라는 거, 어댑티라는 게 벤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댑터가 이 타겟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벤더 클래스를, 이 어댑티를 호출을 해서 벤더 클래스의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댑터가 구현한 타겟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전과 똑같은 호출이 될 테고 클라이언트의 변형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어댑티 쪽 동작을 하려는 사용자고요. 어댑티는 클라이언트에 노출된 인터페이스만으로 접근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객체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쪽에 벤더 클래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겟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으며 어댑터가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어댑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전에 여기에서 설명했듯이 Your Existing 시스템이 될 거예요. 이전 올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쪽에 있었던 인터페이스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댑터는 클라이언트와 어댑티 중간에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타겟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며 클라이언트가 타겟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댑터에 요청을 보내면, 이 타겟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댑터에 요청을 보내면 어댑터는 어댑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출하고 어댑티는 요청을 처리합니다.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까지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A라는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게 되면 어댑터는 서비스 A를 처리하면서 어댑티의 서비스 X를 호출해 주게 되고, 어댑티는 리턴을 해줄 거예요. 어떤 값을. 그러면 그 리턴된 값을 서비스 A의 리스판스에 맞춰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게 됩니다. 어댑터의 역할은 이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이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제 게임에서 검을 주 무기로 다루는 특정 캐릭터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검은 근접 무기잖아요. 그래서 해당 무기는 어택 시 데미지만 파라메터로 전달을 받고 해당하는 데미지를 적에게 직접 입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캐릭터는 보조 무기로 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총은 디스턴스와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원거리 무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고 적과의 디스턴스에 따라서 데미지가 변화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검을 주무기로 다루는 캐릭터는 먼 거리에서 총을 맞출 수 없고 검을 사용하다가 그 거리에서 총을 사용하므로 특정 디스턴스까지 이동 후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 거리까지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미지를 따온 건데 괜찮나요? 자, 이 총과 검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죠. 네.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검을 주무기로 해서 싸우고 있다가 내가 총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방아쇠를 당기겠죠. 그러면 거리는 멀지 않고 가까울 거예요. 어떤 검보다 특정이 멀리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총은 아닐 것 같죠. 이거 딱 봐도 잘 안 맞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럴 경우 이제 하나의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검과 총의 어택과 파이어를 호출할 수 있을까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저희가 썼던 이그지스팅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밀리 어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퍼블릭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I 밀리 어택 라고 해서 얘는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int 데미지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구형한 sword라는 검이 있겠죠. 검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얘는 I 밀리 어택을 구현할 거고요. 이렇게 어택을 구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어택은 단순히 라이트만 할 거예요. 컨솔 라이트 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라서 컨솔 라이트 라인 검으로 데미지를 얼마 주었다. 이제 밀리 어택이기 때문에 데미지만 가지고 처리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총을 보조 무기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자, 총을 보조 무기로 사용하는 총은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였어요. 인터페이스 I ranged attack 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인터페이스는 void fire 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파라미터가 distance 그리고 damage 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건이라는 총이 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I ranged attack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에 따라 디스턴스에 따라서 데미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변하는 부분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어떤 무기류가? 원거리 무기류가. 그래서 이 I ranged attack을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려는 대부분의 ranged 웨폰은 디스턴스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데미지 값을 계산해야 해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abstract 클래스를 통해서 I ranged attack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abstract base 클래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걸 구현해 볼게요. public abstract class normal ranged weapon 그리고 얘가 I ranged attack을 구현하도록 하고요. 자, 이 I ranged attack은 Alt, Shift, F10번을 누르시면 implement 인터페이스 있죠? 자, 저걸 구현하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파이어라는 거를 직접 여기서 구현을 안 할 거고요. abstract를 해서 그냥 차일드 클래스들에서
구현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고, 이 상 위에서 다른 아이를 만들 겁니다. 상이 이 밑에서 구현을 해볼게요. 프로텍티드로 버추얼이고 더블을 리턴 받는 get reduce damage라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얘는 distance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distance에 대한 특정한 내역을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구문으로 저희가 구현을 할 거고요. 자, distance가 10보다 크다면, 거리가 10보다 크다면 0.1이란 값을 리턴을 할 거고요. distance가 5보다 크다면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가 되겠죠. 저렇게 되면 얘는 0.5라는 값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10이 포함이 돼야 되니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면 이때는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0을 리턴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구현해 놓고 건이라는 애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다시. 자, 실제로 건은 그럼 자, 노멀 레인지드 래퍼는 호출할 테고, 건은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이 implement abstract clas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오버라이드 자동으로 올 거예요. 디스턴스를 받으면 뭔가 데미지를 주겠죠. 이것도 그냥 인라인 형태로 이건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sword는 attack int 데미지 하나를 가지고 검에다가 검으로 데미지를 얼마를 주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검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디스턴스하고 데미지를 호출해야 되고,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되고, 이 파이어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호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샘플에서 여기 테스트 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 attack 데미지는 그냥 10이고 스워드로 스워드 어택 해서 이 어택 데미지만큼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시면 검으로 10 데미지를 주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총을 가지고도 데미지를 주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다시 이 I 밀리 어택을 가지고는 총을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의 어택이라는 어떤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I 밀리 어택을 가지고 한 다음에 어택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의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함수를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얘를 어택을 통해서 호출하도록 변경을 하면 리팩토링이 가능한 거죠. 소드 점 소드 점이 아니고 어택에다가 저 소드를 그냥 넘겨주면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쓰던 기존 라이브러리에서 이 건이라는 걸 추가하려고 했더니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는 그냥 new stored 해도 되고요. 네, 이게 맞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택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건을 어떻게 넣지? 할 거란 말이죠. 자, 건은 일단 밀리 어택도 아니고 밀리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건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댑터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어댑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public class 밀리 어택 어댑터라고 하고 얘는 밀리 어택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자, 컨스트럭터에서 어댑t의 역할을 하는 건이라는 건 하고요. 건을 리팩토링해서 자,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근데 이름이 우리가 건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어댑t라고 해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얘가 어댑트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이 어댑트보다는 그냥 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구분하기 쉽게 어댑터를 알려주는 곳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라인 형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밀리 어택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겠죠. 그러면 이 어택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택은 어댑티 fire라고 하고 디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디스턴스는 기본 거리를 지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밀리 어택의 기본 거리는 우리가 5 이하라고 했다고 할게요. 가정을. 그래서 항상 5라고 넣고요. 데미지를 위에서부터 받아서 넘겨줍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원거리 무기가 밀리 어태커가 사용하게 되면 고정 데미지를 주게 될 테고요. 이 고정 데미지는 특정한 거리를 우리가 그냥 하드 코딩 형태로 넣던지 컴픽을 통해서 받던지 해서 처리를 하게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댑터를 처리를 하면 이 아래쪽에서 건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밀리 어택 어댑터 이 녀석을 만들게 되고요. 이 어댑터 안쪽에 건을 new로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택 데미지를 넘기면 건에 대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면 건으로 10 데미지를 주었고 총으로 5 데미지를 주었다가 되겠죠. 디자인 패턴 중에서 브릿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브릿지는 구조적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고요. 큰 클래스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클래스 집합을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두 개의 개별 계층으로 분할할 수 있는 구조적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클래스 계층이랑 구형 클래스 계층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에 들어있는 클래스 하나에 다 모아져 있는 그 기능들을
기능 쪽과 구현 쪽으로 구분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일종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기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애브스트랙션이 있고, 임플리먼테이션이 있죠. 네, 임플리먼테이션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애브스트랙션을 상속한 리파인드 애브스트랙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컨크리트 임플리먼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애브스트랙션은 이 임플리먼테이션을 컴포짓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임플리먼테이션, 이 녀석,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이 임플리먼테이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잘 그려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예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 이제 전사와 도적이 존재한다고 하고, 전사가 대검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단검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적이 대검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단검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사 도적이라는 직업이 있고 대검, 단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전사, 대검, 전사, 단검, 도적, 대검, 도적, 단검,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 해버리면 전사, 대검 클래스, 전사, 단검 클래스, 도적, 대검 클래스, 도적, 단검 클래스, 이렇게 4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쌍검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사, 대검, 전사, 쌍검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도적, 쌍검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6개의 클래스가 되겠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암살자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암살자는 또 암살자 대검, 암살자 단검, 암살자 쌍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네, 이런 디자인은 좀 문제가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브릿지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럭처럴 패턴이라 그래서 구조적 디자인 패턴들에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게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임플리먼테이션을 한 거를 이렇게 컴포짓해서 구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인터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 임플리먼테이션 클래스를 통해서 이 컴포짓을 하고, 이 앱스트랙션 되어 있는 애를 다시 리디파인하는, 리파인의 업스트랙션 해서 다시 상속해서 여기서 구현하거나 이런 식의 디자인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비슷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완벽히 다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 브릿지도 있고,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컴포짓 패턴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프락시도 있고 이런 애들 중에서 4개 맞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비슷비슷한 상황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게 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 볼게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코드로 치는 것보다 일단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웨펀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구현, 이렇게 해보시면 iWeapon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iWeapon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한 바스타드 소드나 대거, 더블 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택이라고 하면 대검으로 벤다, 단검으로 찌른다, 썬검으로 연속 벤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추가해 볼게요. 직업들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유닛이라는 게 있고요. 유닛은 웨폰을 상속해서 생성자에서 받아내요. 컴포짓해서 받아오는 거죠, 이 웨폰을. 그리고 그 웨폰을 가지고 어택을 구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워리어 보시면 어택,
전사가 라고 하고 자기 웨펀에 해당하는 애를 어택 해서 호출하고 있잖아요. 이 I 웨펀, 뭐 이게 꼭 어택일 필요는 없고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뭐 파이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 웨펀의 이 어택이라는 메소드를 같이 호출하는데, 이 워리어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abstraction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이 웨펀이 implementation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짓해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도 이 도적이죠. 도적도 웨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어쌔신도 웨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용하는 거는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유닛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닛은 new 워리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워리어를 만들고, 워리어는 바스타드 스워드를 들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브릿지 패턴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워리어라는 유닛이 어택을 할 겁니다. 어택을 하면 뭔가 처리가 되겠죠. 이제 도적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유닛은 바로 지휘 로그는 단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단검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어쌔신도 하나 추가해서 더블 스워드를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유닛점 어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 워리어라는 거에 대해서 바스터드 스워드 이렇게 구분을 안 했다면, 유닛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스워드에 따라서, 무기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이러지 않았다면, 워리어 바스터드 스워드라는 클래스가 필요했겠죠. 바스터드 스워드를 쓰려면. 그리고 만약에 워리어가 대거를 들겠다 하면 워리어 대거라는 클래스를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계속 깊어진, 클래스가 많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시면, 전사가 대검으로 배기, 도적이 단검으로 찌르기, 암살자가 쌍검으로 연속 배기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전사한테 대검이 아니고 난 딴 거 줄래 라고 해서 너 대거 들어 할 수 있겠죠? 물론 전사가 단검을 들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전사가 단검으로 찌르기, 아주 이렇게 변형이나 확장이 되게 쉽게 되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OCP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워리어에 대한 동작을 변경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쉬워졌어요. 의존성이 끊어졌기 때문이고요. 이게 결합이 아주 느슨한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클래스의 복잡성을 나누어서, 기능이라는 부분과 구현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많은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브릿지는 하나는 추상화, 여기서는 유닛점 어택이라는 게 추상화가 되겠죠. 우리 기능이라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기능이 아니죠. 네, 기능이죠. 기능. 제가 녹화를 계속하면서 기능과 구현이라는 부분을 자꾸 엉뚱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은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유닛이고요. 유닛은 직업이에요. 기능은 추상화, 여기서는 직업이다. 그 다음에 구체화라는 것은 웨펀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뭐 소워드, 대거, 더블 스워드가 해당합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요.
디자인 패턴 중에 컴포짓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구조적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고요.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객체들의 관계를 트리 구조로 구성하여 부분 전체 계층을 표현하는 패턴이다. 아마 저희가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개발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트리 구조 있죠? 일반적인 트리 구조라 그래서 뭐 노드가 있고 립이 있고, 노드는 노드 아래 또 립을 가질 수 있고 다시 노드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되는 형태예요. XML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인데, XML이 뭐 엘리먼트, 마지막에 엘리먼트가 나오기 전까지 뭐 노드 형태, X 노드가 나왔다가 뭐 그 밑에 다시 X 노드가 올 수도 있고 다시 또 엘리먼트가 올 수도 있고, 노드 밑에 또 노드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전체하고 부분 계층을 표현하는 패턴입니다. 사용자가 단일 객체와 복합 객체 모두 동일하게 다루도록 한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컴플렉스 오더라고 있죠. 제가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컴플렉스 오더 확대해 보시면 이 페덱스라는 뭐 택배 해외 배송 박스예요. 해외 배송 박스고, 이 박스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작은 박스들이 있고 영수증들이 있고요. 해머를 작은 박스에 담아서 페덱스에 넣었을 테고, 이 또 약간 뭐죠? 박스인데 두 개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또 분리가 돼서 하나씩 박스가 되고, 그 박스 안에는 폰이 있고 하나에는 헤드폰이 있어요. 헤드폰, 그리고 차저, 그래서 이 충전기가 있어서 그걸 하나의 복합 박스로 만들고 그걸 다시 페덱스 박스에 넣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수증, 폰 관련, 그 다음에 망치까지 합쳐서 페덱스 이 큰 박스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종의 컴포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제품들을 모아놓은 박스의 총 가격을 이제 계산한다고 할 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박스를 풀어서 이 안에 제품이 뭔지 보고, 해머는 가격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 박스를 풀어서 폰은 얼마인가, 헤드폰은 얼마인가, 차저는 얼마인가 해서 영수증에다가 넣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실세계에서는 이런 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상에서 할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머, 폰, 헤드폰, 차저를 우리가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 통해서 가져왔다고 했을 때, 프레임워크에서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뭐 클래스들의 특성, 메소드를 알아야 되고, 가격을 담당하는 특성이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해머에서는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했는데 폰에서는 밸류라고 되어 있다든지, 뭐 헤드폰에서는 뭐 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든지, 이 차저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한 이제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우리가 접근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클래스들의 가격은 최종 가격일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계산해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해머 하나는 1,000원인데 폰과 헤드폰, 차저와 같이 가면 900원이 된다든지, 폰이나 헤드폰을 각각을 살면 폰은 10,000원, 헤드폰은 1,000원인데 같이 사면 이건 1,500원에 준다든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계산해야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당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죠. 이런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생활에서 저걸 하는 것은 풀어서 그냥 본다 라고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각각의 클래스들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니 이 방법이 있나 라고 했더니,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이것도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너 얼마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얘가. 그러면 얘가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기다려 라고 하고, 각 박스들이에요. 이게 박스 안에 노크를 한 다음에 야, 넌 얼마니? 하고 얘가 다 알아와서 마지막에 얘한테 전달해주는 형태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런 쪽으로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 대해서 동작을 실행하려고 해요. execute라는 동작을 하려고 하면 execute 동작은 컴포짓이라는 애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이 컴포짓은 이 컴포넌트 어레이들을 통해 가지고 뭐 add 하거나 remove 하거나 뭐 그런 동작들을 해요. 그래서 뭐 leaf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컴포짓이 이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add, remove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execute 동작을 하면 이 children들의 모든 동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컴포넌트는 추상화된 인터페이스고요. leaf와 컴포짓 클래스의 공통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컴포짓이라는 이 클래스가 이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해서요. 이 leaf도 마찬가지로 그걸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도 children에 넣을 수 있고요. leaf 같은 경우에도 이 children에 넣을 수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add를 통해서 넣겠죠. leaf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단일 객체입니다. leaf는 이 컴포넌트에 대한 추상화된 객체고, 여기는 더 뭐 확장되거나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leaf는 이 해머가 되겠죠. 해머, 폰, 헤드폰, 차저가 될 거고, 이 컴포짓이라는 것은 요 위에 상자들, 폰과 헤드폰을 넣은 요 상자, 그리고 얘가 컴포짓이고 얘도 컴포짓이고 이것도 컴포짓이에요. 이 상자들은 다 컴포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복합 객체고, 다른 복합 객체 및 단일 객체들을 자식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메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add, remove, get, children들을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작성된 메소드는 자식에게 위임해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컴포짓의 어떤 특정 메소드는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leaf 또는 leaf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차일드들에게 보내서 그 메소드를 직접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전사, 도적, 암살자의 공격력을 컴포짓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클래스들을 활용할 건데요. 웨폰이라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또 구현을 할 거예요. 웨폰에 보면 바스터드 스워드가 어택 파워가 7이고 대거는 5, 더블 스워드는 20이에요. 쌍검 같은 경우는 쌍검이 제일 세죠. 그리고 이 컴포짓 웨폰이라는 게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컴포짓 웨폰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얘는 add, remove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저 인터페이스는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 클래스, 얘가 이제 컴포짓 클래스겠죠. 컴포짓 웨폰이 있어요. 컴포짓 웨폰은 저 add, remove를 통해서 이 웨폰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리스트에 담아요. 그리고 이 컴포짓 웨폰이 결국은 계산을 하도록 하는데, 이 웨폰 리스트를 썸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썸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리프 클래스들을 여기서 아까 얘기했을 때 리프, 웨폰 각각의 더블, 대거, 바스터드 같은 애들이 어택 파워를 리턴해주면 그걸 썸을 해서 마지막에 총합을 넘겨주게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찬가지로 직업 클래스가 있겠죠. 직업 클래스, 각각의 직업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닛이라고 하고, 유닛은 컴포짓 웨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컴포짓 웨폰을 가지고 있는 유닛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거죠. 워리어가 어택을 하면 전사가 공격하여 이 컴포짓 웨폰을 통해서 어택 파워 얼마를 줬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도 어세신도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컴포짓 웨폰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new 컴포짓 웨폰을 만들고, 웨폰에 바스터드 스워드를 한번 추가를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유닛을 하나 만들어서 워리어를 전사를 만들고 전사한테 이 웨폰을 빌려줍니다.
웨펀 컴포짓이겠죠. 그리고 유닛 어택을 해요. 자, 이때 한번 확인해 보면 전사가 공격하여 7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라고 바스터드 스워드의 어택이 넘어왔죠. 자, 이거는 뭐 특별히 다른 디자인 패턴하고 다른 게 없는데,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바스터드 스워드만 넣은 게 아니고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웨펀에다가 다시 new composite 웨펀을 하고 weapon.add new dagger를 추가하고요. weapon.add new 더블 스워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유닛은 워리어가 아니고 이번에는 도적을 추가하고요. 이 웨펀 컴포짓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유닛이 어택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전사가 공격하여 7 데미지, 바스터드 스워드만 있으니까요. 도적이 공격하여 25 데미지, 대거와 더블 스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거와 더블 스워드는 20과 5 데미지니까 25 데미지를 줍니다. 자, 이 컴포짓이 이 어택 파워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컴포짓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뭐 트리 쪽에 처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컴포짓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다른 동작들, 여러 동작들을 차일드 클래스에 넘겨서 차일드 클래스들에 대한 조합을 통해서 어떤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사용하실 때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에서 데코레이터에 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데코레이터는 주어진 상황 및 용도에 따라 어떤 객체에 책임을 더 붙이는 패턴으로 기능 확장이 필요할 때 서브 클래싱 대신 쓸 수 있는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데코레이터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옷을 입는 것을 가지고 데코레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맨몸이죠. 여기 보시면 맨몸인데 이제 춥다 그러면 스웨터나 재킷 같은 걸 입을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비옷을 그 위에다 입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다시 더우면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벗어버리면 되죠. 옷을. 그래서 모든 옷은 기본 행동을 확장하지만 자신의 일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으면 쉽게 옷을 다시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데코레이터라고 하고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단순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컴포넌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호출하게 되고 이 컴포넌트를 상속한 콘크리트 컴포넌트와 베이스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라는 인터페이스는 다시 데코레이터에 컴포짓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데코레이터를 실제로 다시 구현한 베이스 데코레이터를 상속해서 구현한 콘크리트 데코레이터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execute를 실행하게 되면 아마 이 콘크리트 데코레이터의 execute가 실행이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컴포넌트의 execute를 실행하게 되면 콘크리트 컴포넌트의 execute도 실행이 되고 이 콘크리트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 데코레이터가 자신을 실행하면서 이 컴포넌트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연속으로 실행이 돼요. 이게 그래서 체인 오브 리스판서블리티라는 이게 또 비헤이비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하고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체인 오브 리스판서블리티라는 패턴은
그 동작 자체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이런 동작 자체를 제어가 가능한데 이 데코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특정 동작을 멈추거나 그만하거나 하지 않고요. 데코레이터 자체를 계속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데코레이션이라 해서 데코레이터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코드를 손상시키지 않고 런타임 개체의 추가 동작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합니다. 상속을 사용하여 개체의 동작을 확정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가능할 때 데코레이터 패턴을 사용합니다. 이제 코드를 한번 볼 건데 이 코드는 뭘 얘기할 거냐면 대검과 단검에 추가적인 효과를 주어 가지고 무기를 강화시킬 거예요. 무기를 독과 데못을 추가할 수 있고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데코레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웨펀이 있잖아요. 여기 웨펀이 있는데 웨펀이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i 웨펀은 여기에서 이 컴포넌트가 되겠죠. 컴포넌트. 그리고 바스터드 스워드가 여기에서 콘크리트 컴포넌트가 될 테고 어택을 구현하고 있고요. 대검으로 공격, 단검으로 공격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코레이터에 해당하는 추가 효과가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독과 데못. 이 베이스 데코레이터를 웨펀 데코레이터 그리고 웨펀 데코레이터라는 게 베이스 데코레이터를 구현하고 있죠. 어택을 앱스트랙트로 가지고 있고 웨펀 데코레이터에 대한 포이즌, 스파이크라는 이 컨커리트 데코레이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포이즌은 동무든 뭐 어쩌고 하면서 어택을 다시 재정의 하고 있고요. 스파이크는 데못 박힌이라는 거를 재정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택을 보시면 여기 동무든 다음에 웨펀이라는 거를 다시 실행시키고 있죠. 웨펀을 생성자에서 주입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검으로 공격이라는 거를 이제 바스타드 스워드를 포이즌 데코레이터로 감싸면 이제 동무든 대검으로 공격 또는 동무든 단검으로 공격 데못 박힌 대검으로 공격 데못 박힌 단검으로 공격 이렇게 가능하겠죠. 데코레이터는 그 자체가 i 웨폰이기 때문에 데코레이터 자체를 다시 주입시킬 수가 있어서 포이즌 안에 스파이크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포이즈 스파이크 바스타드 스워드라고 하면 동무든 대목 박힌 대검으로 공격 같은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실제 이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웨펀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보고 이 웨펀을 구현한 바스타드 스워드 대거라는 게 있어요. 바스타드 스워드는 대검으로 공격, 대거는 뭐 단검으로 공격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웨펀 데코레이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웨펀 데코레이터는 보시면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상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단 앱스트랙트로 추상화로 해놨고요. 앱스트랙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포이즌이라는 게 있고요. 스파이크라는 게 있어요. 포이즌 웨펀 데코레이터는 이 생성자로 웨펀을 받아요. 이 웨펀, i 웨펀을. 그래서 이 포이즌에는 대거나 바스타드 스워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파이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크에는 포이즌이나 바스타드 스워드, 대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놓고요. 이제 이거 사용은 직접 한번 써본다면 i 웨펀이라는 걸 가지고 웨펀을 만들고요. 내가 포이즌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저 바스타드 스워드를 한번 감싸볼게요.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바스타드 스워드에 독을 붙였어요. 자, 얘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시면 실행을 한번 해보고
동무든 대검으로 공격이라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는 데모스를 여기다가 추가할래 라고 하면 데모스로 랩핑 해줍니다. 이렇게 랩핑 해주고 얘는 new 해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해보면 데모 박힌 동무든 대검으로 공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러면 나는 대검 말고 단검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단검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데모 박힌 동무든 단검으로 공격, 이런 식으로 쉽게 변환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스파이크, 포이즌, 여기는 웨폰 같은 경우가 바스타드 소드하고 대거가 있는데 내가 뭐 하나 쌍검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 웨폰 보시면 알겠지만 복사해버리죠. 추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워요. 자, 그다음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쌍검. 이제 쌍검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고요. 여기에다가 쌍검을 추가하면 되겠죠. 내가 이제 대거가 아니고 쌍검을 할래.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데모 박힌 동무든 쌍검으로 공격이 됩니다. 추가가 상당히 쉽죠. 내가 여기에다가 데코레이터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 더. 그래서 뭐 스파이크 말고 어떤 걸 할까요? 퍼블릭 클래스 파이어라는 걸 하겠습니다. 저희가 웨폰에 파이어 인챈트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불의 마법이 실린 이라고 하고 여기에 제일 앞쪽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불의 마법이 실린 대목 박힌 동무든 쌍검으로 공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수정하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런 데코레이터 패턴이 아니고 일반적인 클래스 상속을 이용했다면 저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클래스를 다 만들어 줬어야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잡해지고요. 향후에 하나의 내가 불의 마법이 실린 저 불이라는 파이어 속성은 단순히 여기에서는 저희가 컨솔 라이트 라인으로 찍었지만 어떤 특정한 특성이 있어서 특성 개수가 있다고 칠게요. 어택 파워가 있어서 불의 마법에 대한 어택 파워는 뭐 10이다 라고 처음에 설정을 해놨는데 뭐 증강되는 값이요 10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세서 밸런스 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9 정도로 떨어뜨렸다 하면 파이어를 사용했던 클래스들을 다 찾아서 똑같이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상속 개념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아주 복잡해지고요. 그 상속이 좀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 뭔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디자인 패턴인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코레이터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고요. 자바나 이런 쪽에서 어노테이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애트리뷰트 프로그래밍으로 여기에다가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override라고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럴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 제가 자바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이 플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플루터, 다트 프로그래밍 하는 애들. 그리고 이 C샵은 가로를 통해서 이 스퀘어 브라켓, 대괄호를 통해서 이러한 데코레이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꼭 데코레이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계속 추가 위로 위아래로 넣고 빼고 하는 형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SP.NET Core에서 미드웨어라는 게 있는데 그 미드웨어도 일종의 데코레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구성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미드웨어라고 해서 미드웨어도 그 비슷한 형태의 어떤 데코레이터와 프락시 두 가지 동작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디자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퍼사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사드 패턴도 구조적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또는 기타 복잡한 클래스 집합에 대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디자인 패턴입니다. 뭐 전화로 주문하기를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한번 알려주고 있긴 한데요. 전화로 주문하기 보시면 전화로 주문을 하면 이쪽에서 어떤 텔러들이라고 하죠. 이 텔러들이 전화를 받아서 실제 시스템에 있는 웨어하우스, 뭐 페이먼트 프로세싱, 패키징, 서플라이어스, 딜리버리, 택시스 이걸 다 처리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문자에게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거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는 퍼사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퍼사드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 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 과정을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복잡한 프레임워크에 속하는 여러 개체들을 이용하여 코드를 초기화하고 작동시켜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모든 개체한테 해줘야 됩니다. 네, 올바른 순서로 개체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이 각각의 개체들을 순서대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체 간 종속성을 추적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딜리버리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반대로 딜리버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택시스, 이 세금은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순서로 메소드를 또 실행을 해야겠죠. 개체 초기화한 후에 종속성을 추적하고 각각의 메소드를 순서대로 추적을 해서 실행을 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클래스의 비즈니스 논리가 타사 프레임워크 클래스의 구현 세부 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해하고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라고 해도 뭐 사람들마다 다 여럿이 참조해서 내가 그 프레임워크를 개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정한 인터페이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다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다 이 과정에 따라서 처리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버립니다. 클래스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또 그 클래스 하나, 프레임워크의 클래스를 수정을 하면 내가 그 클래스를 사용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경우 퍼사드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죠.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보시면 퍼사드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퍼사드가 있고 뭐 이거 에디셔널 퍼사드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서브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고 서브 시스템 오퍼레이션은 뭐 여러 클래스들에 대한 동작을 이 퍼사드가 처리를 하도록 해줘요. 클라이언트는 그 동작의 인터페이스를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얘는 이 복잡한 동작을 한 번에 처리해서 돌려줍니다. 이 서브 시스템 클래스 이 녀석이 만약에 수정이 됐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안에서 그거에 대한 수정을 해주겠죠. 이 클라이언트는 여전히 그냥 퍼사드만 처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나 확장에 아주 좋은 구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어느 때 사용해야 하느냐, 복잡한 하이 시스템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간단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하이 시스템을 계층으로 구성하려는 경우, 뭐 계층으로
뭐 A를 먼저 하고 A 밑에 B 하고 B 밑에 C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뭔가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하지 않고 퍼사드를 통해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점을 보시면 패턴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모든 클라이언트 코드가 퍼사드를 통해서만 하이 시스템과 통신하도록 한다. 뭐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변경으로부터 코드 하이 시스템 변경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서브 시스템이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이 퍼사드 코드만 수정하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 도적, 암살자가 하나의 파티를 이루었고 해당 파티가 한 번에 어택을 하는 과정을 구현하고 싶다고 할게요. 그룹 어택이라는 걸 하게 될 때 그룹 어택이 각각의 이 직업들에 대한 어택을 구현하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전사, 도적, 암살자에 접근을 해가지고 어택을 하려고 하면 그게 복잡하게 되고 아주 강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직업 초기화하고 무기 정하고 어택을 해야 해요. 뭐 우리는 간단하게 구현해 놓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룹 파티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파티 자체가 퍼사드가 되도록 해버리면 이 퍼사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직업과 일반적인 무기 앞에서 계속 사용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용 방법을 모르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에서 사용했던 데코레이터도 추가를 해서 저희가 구현을 할 겁니다. 일단 아이 웨폰이라는 거, 뭐 대검으로 공격, 단검으로 공격 이전에 봤죠. 그 다음에 동무든, 데모박힌, 그리고 유닛은 이 웨폰들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워리어, 로그, 어세신 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직업 무기들을 사용하기 위한 워리어 파티 퍼사드를 만들 거예요. 워리어 파티 퍼사드를 만들어서 이 유닛을 다 리스트 형태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리스트에다가 생성자에서 직접 이렇게 넣어줘요. 물론 외부에서 이 생성자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지는 그 클래스의 특성에 따라서 수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워리어 파티 퍼사드는 이 리스트가 수정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넣은 거예요. 스파이크 웨폰을 넣어서 스파이크 바스타드 소드 그러니까 데못 박힌 대검을 워리어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도적은 동무든 대목 박힌 단검을 도적한테 줍니다. 그리고 어세신 암살자한테는 대목 박힌 대거를 암살자한테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각각의 애드 해줍니다. 생성자 생성할 때. 그리고 어택을 하게 되면 각각의 유닛들이 자동으로 어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됐을 때 공격을 하겠죠. 전사가 대목 박힌 대검으로 공격, 도적이 동무든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 암살자가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웨펀에 대한 내역들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이거 보시면 바스타드 워드 대거가 이 웨펀의 어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펀 데코레이터가 이 웨펀을 받아가지고 또 그거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파이크까지 저희가 하나 추가하고요. 스파이크가 빠졌는데 자 스파이크까지 하나 추가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닛 직업들을 추가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보시면 뭐 유닛이라는 애브스트랙트 클래스가 있고요. 이건 계속 저희가 사용했어요. 이전부터. 그리고 이 웨펀, 이전에 선언했던 웨펀을 받을 거예요. 이 웨펀은 웨펀 데코레이터도 어차피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할 수 있겠죠. 워리어,
그래서 로그, 어세신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뒀어요. 어택을 선언했고요. 퍼사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퍼사드는 아주 간단하게 퍼블릭 클래스 내가 워리어 파티를 워리어 파티 퍼사드를 구현을 한다고 할게요. 얘는 리스트로 유닛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생성자에서 웨펀을 받아올 거고요. 웨펀은 스파이크로 감싸진 바스타드 스워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받을 직업은 워리어예요. 워리어는 저 무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웨펀 2가 있어요. 또 웨펀 2 얘는 포이즌으로 감싸진 데모세 대거를 활용하는 어떤 직업군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직업은 도적이죠. 도적이 웨펀2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펀 3는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어세신인데 어세신이 받을 거예요. 웨펀 3는 그냥 데모 박힌 대거를 어세신이 가져갈 겁니다. 이것들을 유닛에다가 애드 해줄 거예요. 애드해서 워리어에 넣고 애드해서 로고에 넣고요. 또 애드해서 어세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택을 구현할 건데요. 각 유닛들의 모든 어택을 실행할 겁니다. 여기서. 자, 이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퍼사드를 내가 워리어 그룹에 자, 모두 공격해 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두고 자, 실행을 하면 전사가 대목 박힌 대검으로 공격했다. 도적이 동무든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했다. 암살자가 대목 박힌 단검으로 공격한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파티 어택이라는 거 하나로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동무든이라는 거를 내가 뭐 조금 수정을 해서 동무든 맹동무든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맹동무든 포이즌이 그냥 독이 아니고 독의 레벨이 올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수정하지 않고 이 녀석 이 포이즌만 수정을 해 놓으면 포이즌하고 연관된 이 워리어 파티 퍼사드 쪽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다른 거 안 바뀌고 제가 이 맹동무든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안에 내부의 인터페이스를 수정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에서. 근데 지금 저희는 클라이언트는 수정을 안 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이 어택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수정해서 뭐 다른 이름으로 수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럴 경우에 이 퍼사드만 수정을 하면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일종의 그냥 어택이라는 메소드만 호출을 했는데 우리 어택이 아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반격 뭐 이런 식으로 그 로그나 워리어 같은 애들이 반격하는 그러한 것도 구현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리고 뭐 회피를 한다거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직접 이 파티 클래스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아니 파티 클래스가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요. 파티 퍼사드가 처리하도록 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코드를 모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간결함이 없어지는 코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퍼사드를 사용한다. 퍼사드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내용을 하나로 합쳐서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직접 호출하도록 해주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플라이웨이시라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또한 구조적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이웨이 디자인 패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체들 사이에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메모리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램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게 될 텐데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왼쪽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오른쪽은 적게 쓰여요. 근데 이 보시면 차이점이 왼쪽은 지금 각각이 큰 녀석들이죠. 큰 객체들, 객체라고 할게요. 큰 객체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큰 객체 하나하고 작은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좀 확대를 하고 이 녀석들 각각이 객체예요. 다 객체예요. 그럼 지금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큰 객체가 6개가 있고 여기는 큰 객체 하나, 얘가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객체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큰 객체 하나에 대한 내역을 공유를 해서 얘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램을 더 적게 사용되겠죠. 이 녀석이 확실히 적게 사용할 겁니다. 이 녀석보다요. 이 녀석은 되게 무겁게 보이죠, 벌써 램을. 네,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를 하나의 그 플라이웨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플라이웨이 팩토리가 있고 플라이웨이시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뭔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플라이웨이 팩토리가 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내역이 있고요. 이 캐시를 하죠. 이거 우리는 아마 풀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get flyweight이라는 게 있는데 repeating state라는 걸 키로 뭔가 찾아서 캐시에서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리턴 해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키가 될 거예요. repeating state가. 그래서 컨텍스트 그러니까 생성자 중에서 이 repeating state하고 unique state 같은 것들을 넘기고 얘가 그 공통된 것은 가져다 주고 또 이 플라이웨이시 해야 되는 것은 플라이웨이시에서 처리해서 뭔가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예제는 아마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다를 것 같은데 헤비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헤비 오브젝트는 네임하고 에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 에이지를 이 생성자에서 처리하도록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네임하고 에이지를 찍고 그러고 나서 어떤 문자열들을 뒤에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헤비 오브젝트 팩토리 같은 경우가 이 팩토리가 헤비 오브젝트를 그 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풀은 딕셔너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키값으로 name과 age를 가지고 키값을 구성했습니다. 아까 이곳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그냥 이 repeating state를 가지고 했죠. repeating state를 가지고 했고 unique state는 flyweight에게 그냥 넘겨줬는데 저희는 팩토리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키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유니크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풀에서 가져올 거니까. 자, 그래서 풀, add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법은 저 헤비 오브젝트 팩토리를 만들고 리스트로 헤비 오브젝트를 구현한 다음에 헤비 오브젝트를 팩토리로부터 얻어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코딩을 해볼게요. 네, 일단 헤비 오브젝트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올게요. 헤비 오브젝트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오브젝트를 보시면 제가 생성자에다 일부러 오래 걸리는 동작이다 해가지고 슬립을 줬어요. 그래서 1초씩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헤비 오브젝트를 계속 생성하게 되면 생성할 때마다 오래 걸리겠죠. 아까는 저희가 플라이웨이트 할 때 설명을 할 때 메모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저 세컨드를 아주 오래 둬서 이게 무거운 동작이라는 개념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동작이거나 메모리를 많이 먹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이웨이트시. 그래서 뭐 여기 세컨드 1초를 줬고 얘가 뭐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 라고 저희가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요, 바이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new 바이트라고 하고 맥스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실제 메모리 영역이 메모리를 먹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new 한다고 해서 저때 아마 다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에 실제적으로 뭔가 당기면 그때 메모리를 실제 할당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이 할당을 하겠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임 스팬 1초 대기하도록 헤비 오브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익스큐션을 호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팩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팩토리가 결과적으로 이 헤비 오브젝트라는 애를 풀에다 담아가지고 이 헤비 오브젝트가 플라이웨이트죠. 하나의 뭐 이름을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얘가 헤비 오브젝트 팩토리가 플라이웨이트 팩토리, 얘가 플라이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웨이트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헤비 오브젝트를 스트링하고 딕셔너리에 담았습니다. 스트링 키로. 그리고 헤비 오브젝트는 get은 이 생성자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name age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ame age를 받아가지고 키로 풀에다가 찾아서 있으면 가져오고, 만약에 찾아봤는데 없으면 새로 생성해서 풀에다 담고 그 풀을 다시 리턴 해주는 형태예요. 찾았으면 바로 리턴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플라이웨이트 패턴이 장점이 나오는 거죠. 스레드 슬립 매번 1초씩 하지 않고요. 있다면 이미 생성했으니 그냥 그 객체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에서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저희가 팩토리라는 거를 이름을 짓고요. 그러니까 플라이웨이트 팩토리라고 해볼게요. 명시적으로 플라이웨이트 팩토리라고 해놓고 플라이웨이트라고 하고 new 리스트 헤비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탑워치를 하나 생성을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걸 넣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헤비 오브젝트들을 한번 추가를 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겠죠. 스타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 처음에 저 flyweight factory.get 푸틴 69세, 바이든 79세, 젤렌스키 44세라는 어떤 그 플라이웨이트 객체를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저 값들이 풀에 없기 때문에 1초씩 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톱 워치 left millisecond는 3초가 넘을 거예요. 예, 최소 3초가 되겠죠. 3초가 넘을 거고,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호출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뭐 차이는 없으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초기화 시 걸린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얘는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초가 걸릴 거고, 두 번째부터는 이 from second를 가지 않고 full contains key에서 찾아내서 바로 리턴할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걸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밀리세컨드 자체도 거의 계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0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행해 보시면 3초 지나서 첫 번째 초기화 시 걸린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화 시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 형태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이후에 익스큐션을 어떤 동작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 동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헤비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거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3초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기화 이후에 execution은 3초 이후에 동작이 돼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그 초기화 이후에 대해서 다 넣은 이후에 동작은 3초 이후가 아니고 바로 즉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상당히 쉽게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여기에서 예제는 제가 뭐 헤비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저걸 언제 써요? 언제 써? 저렇게 왜 리스트에다 넣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는 내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복잡해서 여기서 구현을 안 했지만 일종의 폰트 같은 게 그럴 것 같아요. 폰트 사이즈와 폰트 클래스, 컬러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내가 뭐 나눔 고딕으로 10포인트, 그러니까 10 사이즈 10짜리 파란색 글자를 쓰겠다 라고 해서 파란색 글자로 나는 까지 쓰고, 나는 지금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또 글자체로 9포인트로 레드 형태로 쓴다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간다 라고 할 때 다시 또 뒤쪽 간다가 나눔 고딕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초기화할 필요 없이 이전에 만들어 놨던 객체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의 프락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구조적 디자인 패턴의 마지막일 거예요. 사실 이전에 플라이웨이트라는 디자인 패턴을 받고 이 프락시라는 게 나왔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비슷한 형태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플라이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팩토리 같은 개념으로 넣어서 풀을 생성하고 그 풀을 가지고 처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프락시는 그런 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쪽에서 그 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락시가 일반적으로 이 플라이웨이트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같이 구현되기도 합니다. 네. 이 풀을 사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동작을 보시면 여기 어떤 객체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객체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객체를 대행하는 객체를 통해 대상 객체에 접근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지연 초기화라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를 바로 안 하고 early 또는 뭐 lazy라고 할 때 그 lazy 초기화죠. 그 이후에 초기화를 하거나 액세스 제어하는 거나 원격 서비스를 로컬로 실행하게 해주거나 뭐 캐시 같은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할 테고 리모트까지 안 가고 리모트에서 이미 한번 가져왔다면 로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뭐 로컬 실행 캐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것도 로컬 실행도. 그리고 여기 밑에 캐싱이 또 있고 이 캐싱은 미리 뭐 만들어 놓고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다시 쓰는 원격 서비스 제어의 로컬 실행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깅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락시 객체가 실제 실행하는 리얼 객체의 앞단이나 뒷단에 로깅을 해서 프리픽스, 포스트픽스를 남기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참조라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쪽에 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 보시면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죠. 클라이언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프락시는 이 리얼 서비스를 컴포짓하고 있으면서 생성자의 리얼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리얼 서비스가 뭔가 동작하도록 오퍼레이션을 동작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도록 그러니까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프락시를 호출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지 않고 직접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되겠죠. 삭제가 된다기보다는 프락시가 얘를 구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을요 구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코드로 구현을 하려고 할 때 메서드 이전과 이후에 특정 작업을 하는 것을 프락시로 처리해 보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한 플라이 웨이트 코드하고 함께 할 거고요. 플라이 웨이트 코드는 헤비 오브젝트하고 헤비 오브젝트 팩토리라는 게 있고 헤비 오브젝트 팩토리는 풀을 통해서 캐싱을 해놔요. 일종의 캐싱을 우리는 프락시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플라이 웨이트 통해서 했죠. 캐싱을 해놓고 이 로그를 프락시 통해서 추가를 할 건데 얘가 헤비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헤비 오브젝트의 컨솔 라이트 라인에서 앞과 뒤에다가 뭐 문자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깅이겠죠. 그리고 헤비 오브젝트 익스큐션을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보시면 기존에 뭐 앞단에 했던 앞 강좌에서 했던 플라이웨이트 그쪽을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헤비 오브젝트 프락시라는 걸 일단은 만들고 이 팩토리를 통해서 get 해와요. 이게 오브젝트 풀이죠. 풀을 통해서 가져오고 그걸 그대로 프락시에다 넘겨주면 프락시에 넣고 프락시가 뭐 어떤 동작 초기화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execution을 하게 되면 앞단과 뒷단에 이렇게 문자열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앞 강좌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플라이 웨이트 패턴에서 플라이 웨이트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헤비 오브젝트는 name과 age를 가지고 생성자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이제 생성할 때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개념을 1초 슬립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name과 age를 얘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execution 하면 name과 age를 찍어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heavy object factory는 이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 get을 통해서 헤비 오브젝트에 저코드를 해서 풀에 있으면 바로 리턴 해주고요. 풀에 없으면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같은 오브젝트, name과 age가 같은, 키가 같은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풀에서 꺼내서 쓰고 name과 age가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그때 생성을 해서 풀에다 담아두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프라이웨이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프락시를 만들 건데, 프락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헤비 오브젝트를 생성자로 받아요. 프락시가. 그리고 헤비 오브젝트에 동작을 하는데 그 위쪽과 아래쪽에서 로깅을 합니다. 러시아가 질 거다, 뭐 전쟁에서 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팩토리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왜 팩토리를 생성하냐면 이 프라이웨이트 팩토리를 가지고 헤비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겁니다. 헤비 오브젝트 팩토리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프락시를 만들 거예요. 헤비 오브젝트 프락시라는 걸 만들고 이걸 리스트로 헤비 오브젝트 프락시를 리스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로 이제 나머지를 좀 복사를 할게요.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스탑워치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초기화에 걸리는 시간,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다 생성자를 거치기 때문에 3초 이상 걸릴 거예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비 오브젝트 프락시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뭐 진다, 그 다음에 헤비 오브젝트 익스큐션인 뭐 네임과 에이지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러시아가 진다 라는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거를 로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실제 프로젝트에서 로깅을 뒤에 남겨야 될 때 리퀘스트를 남기고 어떤 걸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뒤쪽에 남겨야 할 때 이렇게 프락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ASP.NET 코어에서 미드웨어가 이 프락시 기능을 조금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 디자인 패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락시의 기능을 통해서 로깅을 하는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실행해 보면 아마 첫 번째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까지 구현을 한번 해보면 이게 두 번째겠죠. 첫 번째 걸리고 나서 초기화 시간 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적게 걸린 다음에 나중에 프락시 때문에 실행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프락시 디자인 패턴과 프라이웨이트 디자인 패턴 두 가지가 같이 쓰였어요. 프락시는 로깅을 위해서 사용했고, 프라이웨이트 디자인 패턴은 풀에서 있는 A를 다시 가져오는 캐싱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하면 3초 뒤에, 자, 첫 번째 초기화시 걸린 시간은 3044ms, 3초 이후에 44ms가 더 걸렸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애들에서 팩토리에서 get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오겠죠. 여기서 가져오니까 바로 풀로 가서 이 생성자를 거치지 않으니 생성자의 위쪽, 이 from second 1초 이런 부분이 안 걸리고 가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나노 세컨드가 걸릴 것 같아요. 마이크로 세컨드. 그래서 1.밀리세컨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익스큐션을 하게 되면 처음에 푸틴 69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 앞단에 이 프락시에 의해서 로깅이 됩니다. 후단에도 로깅이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락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